인생을 건 한편 평론, 우리는 평론에 인생을 건다. 여의도 타차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원석 전 의원,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역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거 결과입니다. 일단은 정당별로 물어봐야 되겠다. 자, 민주당 입장에서 어제 항소심 결과 예상했던 결과고 당연한 결과고 좋은 결과다. 그렇죠. 보통 이제 당내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뭐 이제 정치인들은 뭐 사필귀정 얘기를 쓰는데 좀 쉬운 언어로 개운하다. 좀 개운하다. 이재명 대표를 좀 올감했던 멍해가 좀 터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뭐 공직선거법 첫 번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조기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더 이상 공격할 수 없는 판결이다. 라고 이렇게 다들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뭐 전혀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네, 뭐 당에서야 굉장히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이죠. 그동안 이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중심으로 해서 공격을 했었는데 공격 포인트가 역공 포인트가 돼버렸잖아요. 저 입장에서는. 그렇죠. 뭐 저도 개인적으로 3.16 사태라고 그랬는데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다는 얘기는 할 말이 없다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아니죠. 이제 얘기를 좀 더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더 위험해졌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이 더 위험해졌다는 뜻이에요. 제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위협감을 더 느낀다는 게 아니라 반대쪽 되는 사람은 더 위험한 사람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기 대선이 있으면 이제 이게 영향이 어떻게 미칠지는 잠시 후 좀 짚어보고, 자, 다른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죠. 우리 박 타짜는 어떠셨습니까? 어제 어떻게 평가하세요, 판결? 조금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무죄를 확신한다고 얘기했지만 내심 많이 불안했던 게 사실인데 완벽한 무죄가 났잖아요. 모든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판결문을 읽어보진 못했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진 내용들을 보면 너무 무리한 기소였다. 물론 이제 공소권 남용은 아니다. 이런 이제 그 사족을 달긴 했습니다만 그건 이제 이재명 그 대표 대리인단이 공소권 남용 문제를 다퉈서 거기에 대해서도 법원이 의견을 남겨놔야 되겠기에 한 얘기라고 보고 실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완전히 뒤집는 이제 그런 판결이어서 검찰이 결국에는 좀 무리한 그런 어떤 수사를 한 거 아니냐, 무리한 기소를 한 거 아니냐, 이런 결론까지 내릴 만한 그런 판결이었다고 보고 뭐 정치적으로 보면 완전히 파란불 들어온 거죠. 이재명 대표는 조기 대선이 현실이 됐을 때 사실 위험했잖아요. 물론 대법원 판결이 그때까지 안 나온다 하더라도 당 안팎에서 많이 흔들릴 거고 또 혹여 대법원이 언제 만약 유죄가 나왔다면 판결을 잡을지 이것도 불안한 상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해소됐고 물론 이 사건이 최종 판결을 받은 건 아닙니다만 이제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했을 때 뭐 그 내에 그 사이에 어떤 변수가 생길 가능성은 없어져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이슈를 다 털어낸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털어낸 효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장 타짜는요? 민주당은 신났고 국민의힘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건 뭐예요? 민주당이 신났다는 건 뭐 당연하지. 대선과 관련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기 대선이 이대로 가면 조기 대선이 벌어지면 이재명 대표는 바로 그냥 99.99% 당선? 유일한 공격 수단이 없어졌어요. 그럼 이제 뭐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어요라고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국민의힘이 잘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캠페인이나 프레임을 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벌어지면은 이거는 국민의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알겠습니다. 보기 이제 해보죠. 판결에 대한 어제 뭐 판결이 뭐 잘 됐네, 안 됐네, 이게 이상하네, 아니네, 그게 아니라 잘 쓴 판결이네, 뭐 검찰에 상고한다는데 대법원에서 어떻게 될 거네. 요건 저희 여의도 타짜와 본법불가에서는 안 하고 내일 자강두변이라고 변호사들 나오는 코너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판결문 내용 분석을 해드리고 우리는 그냥 정치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나와요? 내일? 아니요. 안 나와요? 왜요? 보고 싶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확신하던 이 그쪽에 아주 강력한 변호사들 몇 분 그다음에 패널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궁금해요. 내일 출연할 변호사들도
지난주에 제가 예상 물어봤을 때 유죄 나올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판결을 어떻게 분석하고 보는지. 법적인 건 내일 짚어보고 오늘은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해보죠. 너무 몰아붙이지 자, 마세요. 윤타짜. 네. 장타짜 얘기는 조기 대선 열리면 국민의힘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랬거든요. 근데 장타짜 분석 아까 윤타짜 얘기는 좀 가장 이재명 대표 위험한 사람이 됐다. 이 얘기잖아요. 조기 대선 벌어졌어요. 그럼 이제 선거법 어쨌든 딱지를 띄웠어요. 뭘 가지고 싸울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이제 그동안 보여줬던 계엄정국 이후로 더 심해졌던 예. 좌충우돌 행보, 마음대로 뭐 중도 보수 꺼냈다가 또 뭐 진보 얘기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위험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지난 12월 3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넉 달 가까운 기간 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보여줬던 행위들이 국민들로부터 어느 정도 평가받는 상황은 됐다고 봐요. 그게 사전 뭐 선거운동 비슷하게 된 건데 예. 거기에 대한 평가가 과연 긍정적으로 되겠냐. 다 대세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조기 대선이 있으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과연 그럴 거냐. 이재명 대표라는 주적이 딱 한 명이 있고 예. 나머지 사람들이 이렇게 갔을 경우에 제가 볼 때는 반명 전선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될 거다. 결론적으로는 비호감도가 워낙 높아서 예. 그런 상황도 저는 충분히 기대합니다. 자, 서타짜는 왠지 반론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공격을 해야 될 포인트를 상당히 많은 부분 잃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정치라는 게 보면 이재명 대표 그 대목만 가지고 공격하면 이렇게 됩니다. 망연자실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그동안 나왔던 뭐 말바꾸기다, 뭐 더 오락가락 행보도 하는데 따지고 보면 그거는 쉽게 받아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 통합 이렇게 국론이 분열돼서 대한민국 가면 되겠냐. 그렇기 때문에 좀 운동장을 넓게 쓴다. 그럼 뭐라 할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한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그러면 당신들은 계속 이렇게 극단적인 정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거는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아니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하고 똑같은 입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격 포인트보다는 같이 잘 살 수 있는 대안 제시를 통해서 뭔가 이제 대한민국 윤석열 이 내란 사태 이후에 청사진을 누가 더 크게 더 잘 보여주느냐 이쪽으로 싸우는 것들이 훨씬 국민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두 가지의 숙제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사실상 사법 리스크를 털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통합 연대, 국정 운영에 대해서 그동안 극단적인 정치를 어떻게 파괴할 건지에 대한 모범 답안을 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개헌 이슈를 본인이 스스로 이제 메시지를 내야 돼요. 주도해야 된다. 그렇죠. 이제 개헌을 주도해 가면서 조금 더 리더십에 대한 어떤 차별성을 보여야 된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도 공격 포인트 없을 거예요. 정말 여유로워졌잖아요. 이렇게 막 여유로워졌잖아요. 이게 막 원래는 여유로웠어요. 막 이렇게 그냥 뭐 다독이고 막 우리 뭐 알았어 잘할게요. 뭐 너희들이나 잘해 뭐 이 정도 수준인데 예. 국민의힘으로서 난감한 게 뭐냐면 정권 교체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예. 그거를 좀 상치시킬 수 있었던 게 이재명 대표 위험한 사람, 법률적 도덕적으로 상당히 리스크가 큰 사람이야. 그리고 2심 유죄 받으면은 이거 대법원 가면은 대통령 되더라도 이거 또 대선 치러야 돼. 이렇게 쭉 가려고 그랬는데 정권 교체론 높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가 없어졌어요. 뭘 가지고 선거를 치르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여유롭게 하면은 또 확장성이 더 확대되고 저렇게 되면은요. 비호감도가 낮아질 수 있는 조치들을 정말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난감하다. 지금 국민의힘이 유일하게 이제 기대 볼 수 있는 비상구는 예. 조기 대선이 안 열리기를 바라는 거죠. 탄핵 기각. 예, 탄핵 뭐 각하 기각 내지는 계속 홀딩. 예. 뭐 그런 얘기를 막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퍼뜨리고 있어요. 예. 문영배 재판관이 이 판결 결과가 두려워서 자기 예. 퇴임할 때까지 안 열 거다. 뭐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 내부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막 증폭시키고 있어요. 지금 각종 요즘 밭글들 찌라시가 돌아다니잖아요. 그거 저희 싹 정리해가지고요. 이따 본방불가 시간에 그러니까 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조기 대선이 열리면 결과는 뻔하거든요. 예. 때문에 이제 조기 대선이 안 열리길 바라는 뭐 요거 하나가 지금 국민의힘이 생각할 수 있는 비상구고 예. 그러니까 진즉 사실은 그렇게 너무 감정에 휩싸여서 뭐랄까요 좀 이성이 마비되는
이제 그런 식의 태도를 좀 버렸어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왔어요 국민의힘이. 특히 이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로라도 방향을 좀 선회했어야 되고 내부에서 약간 자성과 쇄신에 이런 움직임들이 커졌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조금 나오려고 그러다 그냥 말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국민의힘이 이제 전략으로 집중해왔던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잠정적으로 이게 해소가 되니까 그 당혹감이 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부 다 또 다른 이제 그 희망 회로를 찾아가지고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하는데 쉽지 않고요. 대법원 간다 하더라도 저게 파기환송이 되면 6개월이 걸릴지 9개월이 걸릴지 모릅니다. 설사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더라도 그럼 그 사이에 조기 대선하면은 뭐 끝나고 그 대통령이 만약 된다고 하면 헌법 84조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령 되면 저는 끝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저 나머지 얘기는 광고 듣고 3부에 돌아와서 해볼게요. 3부 여의도 타짜 네 타짜와 함께하고 있고요.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요 얘기하고 있는데 어제 판결에 대한 분석 이거는 아니고 그건 뭐죠 내일 저 변호사 코너에서 하고 우리는 정치적인 거 앞으로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 또 대통령 탄핵과는 또 어떤 연관이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허타짜 네. 아 이재명 대표 어떻게 될 것인가는 하나만 한 얘기 아니야 이거 왜냐면 선거법 무죄 받았으면 그냥 쭉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최근 이제 어저께 경선도 하나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조기 대선 열리면? 기자들이 물어오더라고요. 무죄를 받았을 때는 이재명 대표 행보 어떻게 되고 유죄가 됐을 때 어떻게 되냐. 그래서 무죄가 선고가 됐을 때는 2심에 뒤집혔을 때는 사실상 당내 후보 확정과 같은 효과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그렇지 비명계는 않아도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솔직히. 공간은 좁아질 가능성은 크죠. 사실상. 그런데 이제 비명계에서도 여러 주자들의 입장이 있을 건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만 바라보던 주자들은 망연자실할 거예요. 똑같이. 근데 그걸 바라보지 않고 좀 크게 봤던 주자들 뭐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굳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건드리지 말자라는 것들이 입장이었는데 어제 김경수 전 지사의 입장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들어보니 잘 됐다. 개원하게 잘 해결된 것 같고 그러면 조금 더 당에 대한 비전을 정말 그 큰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겠다. 뭐 통합 부분들 그다음에 어떤 사당화 부분들을 해소하고 극단 정치를 어떻게 좀 해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의 큰 그릇을 한번 제안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 역으로 사법 리스크 털어내서 여유가 있어졌으니까 반대파도 챙길 수 있고 당내 통합을 그렇죠. 여유롭게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 그렇죠. 그런 이제 기대를 갖는 후보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내에서의 대선 경선이 짧게 치러지지만 진흙탕 싸움은 이제 하지 않게 됐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고 대선이라는 그 큰 목적에 그 목전까지는 사실상 가는 효과를 지금 어제 무죄 판결이 주지 않았냐. 그래 보여요. 당내 경선이 의미가 없어요. 추대 대회죠. 뭐 사실상 뭐 추대 대회라고 뭐 비판할 수는 있으나 그래도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들여다봐야죠. 그러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선은 뭐 없는 거고 그러나 뭐 형식적으로마저 없을 거냐 그건 아니죠. 하겠죠. 그러니까 누가 그러면은 경선할 거냐. 저는 다음을 노리는 주자들이 경선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이었던 주자들은 하차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나 이번 경선을 통해서 본인의 몸집을 키우고 당내의 기반 경쟁력 이런 것들을 확보하겠다. 그게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든 아니면 뭐 차기 대선이든 이렇게 다음을 도모하는 주자들은 아마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 이를테면 뭐 노선을 가지고 경쟁하는 뭐 이런 식의 경선 구도도 가능하잖아요. 어차피 되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어쨌든 민주당의 비전이나 노선에 대해서 다른 그림을 제시하면서 이후를 도모하겠다. 만약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 충분히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나이도 아직 젊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번이 거의 마지막이라고 여겨졌던 뭐 김부겸 전 총리 이런 분들이 경선에 나오는 게 크게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보기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전략적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김경수 지사는 비명계 김경수 지사는 잘 됐다. 통합에 매진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했다는데 내가 뭐 물어볼지 알죠, 윤희석 대변인. 어제 저희랑요? 한동훈 전 대표의 공식 반응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 요거거든요. 어제 통화했죠. 혹시 만났죠? 만나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럼 만나진 않았다는 얘기는 이야기는 나눴다는 얘기네. 뭐랍니까 이 판결 보고? 그 얘기 공식적인 반응 그대로예요. 말고.
그게 그대로예요. 비공식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한 대표는 아마 유죄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뭐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다 그랬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보다가 뭐 예.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했는데 아 판결 선고 보면서 2시간 다들 동안 그냥 자막 내용만 올리고 방송사 예. 다들 조용했었습니다. 당혹스러웠던 거네. 중간에 서타자가 이상한 걸 보내서 이게 뭐냐 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어쨌든 그러면 당혹스러운 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별다른 다른 언급 없었고요. 왜냐 예상과 다른 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예. 할 수 있는 얘기는 일단 이게 대법원에서 좀 바로 잡혀야 한다. 뭐 그 예. 얘기야. 뭐 판결에 대해서 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럼 예. 이제 법원 판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예. 그런 정책 상상을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사법뉴스거를 털어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그 원래도 강했는데 더 강해진 상대 후보잖아요. 그럼 이게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국민의힘의 경선에 어떤 영향을 직간접적인 영향? 왜냐하면 후보는 상대 후보는 더 강해졌잖아. 약점을 털어냈잖아. 그게 이제 국민의힘 조기 대선 열리면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당이 계속 반 이재명 그래서 윤 대통령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생각이 이어져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강경 보수만을 부르짖을 수 있는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을 듯해요. 오히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감정적으로 이런 판결이 어디 있어? 이런 상태에서 탄핵 인용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탄핵 인용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분들의 에너지는 그쪽으로 갈 거예요. 우리가 뭉쳐서 예. 이재명을 뭐 꺾자 뭐 이렇게 간단 말이죠. 예. 그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되면 당에서 후보 선출하는 과정의 분위기가 예. 정말로 차분하게 앉아서 야 우리가 전술적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약점과 강점을 잘 분석해서 이런 사람 해야 돼. 이런 분위기보다는 예. 센 사람. 윤 대통령과 뭔가 좀 가까워서 지금까지 우리가 투쟁했었던 방향과 일치하는 사람. 이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그 얘기 이제 심화 버전은 이제 이따 유튜브 본방 불가에서 심화 버전을 하도록 하고. 그나저나 조기 대선이 이게 뭐 열리건 말건 이게 중요한 게 탄핵이 뭐 선고가 나야 뭐 열리든 말든 되는데 일단 이번 주 넘어갔어요. 맞춘 사람이 하나도 없어. 예? 맞췄어. 이번 주 넘어가. 아니 원래 4월달 한다. 아니 근데 처음에는 다들 제가 3월 내로 한다가 이거였잖아요. 처음에는 아직 3월 31일이 그런 거 맞추는 건 의미가 없고요. 3월 31일 3.16 사태 때문에 저는 완전히 멘붕이야? 하한가입니다. 하한가. 예. 3월 30일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러면 4월 4일 아니면 4월 11일인데 일단은 윤상현 의원은 4월 11일 얘기했거든요. 근데 윤상현 의원의 입을 주목하는 게 헌재 한덕수 총리도 사실은 기각 예상한 사람 많긴 했는데 숫자를 맞춰버렸잖아요. 7대1. 근데 5대 2대 1이니까 사실 맞춘 거거든요. 인용 한 명에. 뭔가 그러면서 뭔가 내부와 소통하고 있다라는 약간 뉘앙스 좀 풍기면서 4월 11일이다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언제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무슨 정보가 있어서 한 얘기는 아니고 뇌피셜인가? 예, 본인의 생각을 얘기했는데 우연히 맞았겠죠. 그래요? 예. 뭐 헌법재판소의 내부 얘기가 나왔다면 그게 윤상현 의원한테만 전달됐겠습니까? 예. 이미 사방팔방으로 다 전달이 됐지. 그건 아니라고 보고 예. 좀 유감스러운 대목은 이렇게까지 헌재가 시간을 끌 일인가 싶어요. 왜냐하면 12월 3일 날 밤에 계엄 상황을 다 국민들이 목격했고 또 위헌 위법성에 관한 판단도 많고 또 수많은 증거 뭐 이런 것들도 제시가 됐는데 이걸 이렇게까지 오래 판단할 건가. 결국 몇몇 헌법재판관들이 다수의 국민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 이를테면 일부의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서 일종의 법기술적인 그런 판단을 한다든지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어떤 당파적인 이유로 뭐 결정을 미룬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면 좀 큰 문제죠. 그러니까 흔히 87년 체제의 뭐 한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87 체제의 최고의 발명품을 헌재라 그랬거든요. 근데 저 헌재의 모습이 그 한계를 전 증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스럽고 그동안의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 보루로서 어쨌든 헌재를 믿고 기다렸는데 그 인내심이 거의 바닥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정말 이 마지막 인내심까지 바닥나면 그때 이제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그런 것들이 좀 걱정스럽고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 사법기관이라는 거는 이게 당파성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법의 눈으로 민심을 살펴가면서
이제 우리 헌법을 지키는 역할을 해달라 이런 건데 민심과 여론을 좀 반영해라 뭐 이런 거. 과연 그 역할에 지금 헌재가 충실하고 있는 건지 예. 대단히 걱정스럽고 더 늦어지면 안 된다. 정말 다음 주에는 나와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몇 주째 하고 있는데 예. 다음 주는 안 넘기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안 되고 예. 그럴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몇몇 헌법재판관들은 정치적으로 오염이 되지 않았을까. 몇몇.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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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명 오염이라는 얘기하지 마세요. 오염이라는 단어는 그냥 헌법재판관들이 하지 말아야 될 예. 정무적인 판단, 아.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 그런 의심을 지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늦어지는 것도 뭔가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그 김민석 그것도 최고위원이 결론- 얘기했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근데 그것도 틀렸죠.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 살아 돌아왔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건 틀린 얘기고 예. 제가 보니까 몇몇 재판관들은 예. 정말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보고 아. 우리가 좀 의견을 표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예. 시간을 끈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이제 일단 뇌피셜이에요 다. 예. 근데 결과론적으로 추정. 보면 예.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예.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에게 야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살아 돌아왔네 이거 큰일 났다. 어. 이제 보수파는 완전히 조기 대선 벌어지면은 정권 넘겨주게 생겼다. 예. 자 우리 이거 기강이나 각하시키자. 어. 이렇게 할지 어. 아니면은 아 대세는 이재명 대표로 가는구나. 우리가 괜히 또 여기서 딴 판단 내리면은 큰일 나겠네. 예. 라고 해가지고 그냥 국민들이 원하는 뭐 8대0 이런 식으로 갈지 예. 그게 궁금해요. 그게 어떤 나도 판단을 궁금하네. 할지. 근데 이제 8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덜어 예. 뭐 한두 명 많아야 한 3명 정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뭐 이제 정선의 말대로 정치적으로 오염이 됐다라고 표현하나요?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 법률에 있어서 판단하면 8대0 이걸 인용 안 하고서는 어떻게 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태를 정리할 수 있겠어요. 예. 근데 이게 늦어지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하면 한 두세 명이 정치적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을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본인의 유불리 그다음에 전체 보수의 유불리를 따지는 건데 그러면은 저는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 자체가 예. 굳이 정치적 계산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확정을 줄 것 같은데요. 저는 반대로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을 돌려보냈을 때 이재명 대표와 맞설 수 있을 만한 어떤 정치력과 통치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차라리 유죄가 나왔으면은 돌려보내서 조금 더 프레셔를 하면은 이재명 대표 꺾을 수 있겠다고 판단하겠지만 무죄가 나와서 사법 리스크를 털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 위험한 분을 다시 돌려보내서 이재명 대표를 꺾는다? 저는 그런 판단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8대0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조금만 더 얘기하면 그 서 소장님 말씀이 맞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보수파나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그래도 지지했던 분들의 생각과 판단은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어제 깜짝 놀랐는데 예. 당초에는 중도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인데 한 10명 정도가 있어요. 그룹이. 아 원래 아시는 네,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아닌데 예. 그분들이 그냥 아유 윤석열 대통령 저거 탄핵돼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살아 돌아오니까 이제 정말 화가 나는 거야. 예. 정말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분들은 윤석열 대통령도 잘못했고 이재명 대표는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적개심까지 있어요. 정말. 그 김민석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예를 들어 일부 언론에서 제기했던 두 사람 다 정리해야 된다 사라져라. 보고 네. 예. 그런 생각 가지고 계셨던 그런 분들이라는 분들인데 얘기죠? 이재명 대표 살아 돌아오니까 아니야 이거 정말 이거 안 돼. 이거 조기 대선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잖아. 윤석열 대통령 이거 기각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막 흥분하는 분들이 생겼어요. 오. 정말로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렇다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그분들의 에너지가 예. 어떻게 폭발이 될지 이거 상당히 위험해요. 뭐야 평소에 이제 중도 보수 성향을 가지고 야 난 윤석열 대통령도 싫고 이재명 대표도 싫고 윤석열 대통령도 저 파면되고 이재명 대표도 유죄 나오고 지난 대선의 재판은 연장되는 거 보기 싫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이재명 대표 살아 돌아오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살아 돌아야 된다. 양쪽 유죄 파면이 아니라 무죄 기각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장 소장님 아우 저 합리적으로 그냥 여야 가릴 거 없이 진영 가릴 거 없이 비판 잘하고 계세요. 이랬다가 네. 갑자기 어제부터 돌변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되죠. 지금 이재명 살아 돌아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저 그냥 인용돼 가지고 정권 뺏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요. 자, 뭐 예. 행여라도 헌법재판소가 이제 저런 어떤 정무적인 균형 혹은 정치적인 균형 이런 걸 의식하거나 예.
그로 인해서 지금 헌재가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거라면 헌법재판소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게 정치적 사법기관이지 사법적 정치기관이 아니거든요. 근데 일부의 헌법재판관이든 아니면 뭐 특정 헌법재판관이 이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저는 정말 탄핵 사유라고 보고요. 민심이 그걸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저는 여전히 어쨌든 사실과 법리에 의한 그런 판단을 헌법재판관들이 내릴 거라고 보고 5가지 소추 사유 전부를 기각해야 이를테면 기각을 내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12월 3일 날 밤 전 국민이 목격했고 수많은 증거들이 쏟아졌고 지금도 재판 과정에서 쏟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5가지를 다 피해갈 그런 법적인 논리를 세울 수 있을까요? 예. 그거야말로 정말 기적의 논리를 세우는 거고 예. 저는 그러니까 지금 뭐 정치가 이렇게 진영화되고 그 진영 간의 갈등이 첨예한 건 사실인데 예. 이제 그거를 사법기관에까지 적용해가지고 사법기관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아하.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그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나한테 유리하면은 법치를 지켰다 그러고 나한테 불리하면은 법치를 무너뜨렸다 그러고 예. 그런 태도가 법치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그 사실과 법리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도록 좀 두자. 그러나 헌재도 이 상황을 직시해야 된다. 이런 추측들이 막 이런 가설들이 예. 막 나오는 상황을 직시해야 돼요. 예. 더 뭐 이걸 방치하면 안 됩니다. 아, 자, 윤타짜. 그 장사자가 아까 얘기했다는 그 저 본인의 정치권은 아니고 지인들 말하는 건데 뭐 하신 누군지 모르겠으나 그런 얘기들이 실제 있어요? 네. 당내에서? 이걸 저희도 어. 낮은 확률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무죄 나올 확률에 대해서 석 달 전부터 생각을 했었습니다. 유죄 100%는 아니었다. 그렇죠. 예. 이게 11월 15일 날 나온 1심인데 예. 이게 근데 무죄 나오면 어떻게 되지? 이 생각을 안 했겠어요? 했죠. 아니, 가능성은 낮아서 좀 제꼈지만 판결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 맞으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그럼 이재명 대표한테 다 좋은 거냐?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역풍이라고 표현하면 역풍인 거고 예. 뭐 다른 표현을 더 쓸 수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잘 보면 전혀 예상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지금 길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일반 대중은 유죄가 유지될 걸로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니까 뭔가 불편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또 불편의 정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적인 분들도 흥분을 하는 상태까지 고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박원석 의원께서 헌법재판소가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또 2심 재판부에 대해서도 그러면 안 됐었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연동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다 법리와 법관의 경험치와 법관의 양심과 이런 것에 따라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지만 우리가 숱하게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 결과를 봤을 때는 도대체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 헌법재판도 어쨌든 이재명 대표 2심 결과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일반 대중의 예상과 같이 뭔가 법리 우리는 잘 모르는 예. 법리 외에 다른 게 작용했다고 믿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그럼 이 얘기 요약하면 이재명 대표도 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듯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징역 1년을 줬다가 무죄로 그러면- 가는 게 1.7%라면서요. 잠깐 그럼 뭐야? 김민석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보이지 않는 손과는 다른 유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거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손인데 역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이거 이 얘기예요? 아니, 보이지 않는 손이 어디 있어요? 상식에 따라 가는 거죠. 아 근데 결과가 달라졌다면서요 상식과는. 그러니까 제 국민의힘 얘기는 입장에서 아니, 보면. 그걸 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아주 좋은 얘기를 갖다 붙이는 거저 반대예요. 아, 예. 그 심오한 원리를 그분이 알고 그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예. 그건 예. 상식에 근거한 얘기예요. 그 예. 얘기 아니라 예. 뭔가 뭐 모르겠어요. 2심 재판부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 예. 결과 그렇게 나왔어. 예. 그러니까 대중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야, 뭐 이래.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헌재 관련한 예상도 그 예. 관점에서 하는 게 맞다는 거지. 그 내부 사정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제 뭐 이제 그 형사 재판에서 1심, 2심 뒤집히는 확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요. 확률이 낮았는데 이례적으로 나온 것은 맞죠. 근데 대한민국의 정치사에서 내란죄를 저지르고 자유로운 지도자는 없었어요. 전두환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내란죄는 그렇게 엄중합니다. 헌법상에 유독
대통령에게 형사소추에 예외로 두는 내란죄, 외환죄 이건 엄중하게 그냥 다루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문서상으로 모의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군이 국회에 들어갔고 군이 선관위를 침탈했고 이걸 봤는데 어떻게 이걸 기각을 내립니까? 이거는 확률은 0%다. 예. 제가 그 아까 중도 보수 쪽에 일부 분들의 의견을 얘기를 해드린 게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그러한 분위기와 생각과 판단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그래도 대한민국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사법부의 판단을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죠. 이것만으로 그분들의 감정이 설득이 안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한덕수 총리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 문제란 말씀이신가요? 현실 문제예요.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진 않지만 하여튼 그분들 다독이고 냉정하게 만들고 이게 원론적인 얘기를 갖고 안 된다. 그런 생각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좀 찜찜하고 걱정이 되는 건 그런 거예요. 뭐요? 한덕수 총리 이제 기각 관련해 가지고 직위에 복귀한 거. 김복형 재판관이 이제 그 기각 사유를 쓴 거. 그리고 두 분의 재판관이 각하 의견 낸 거. 정영식, 조한창.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야 저분들이 다른 논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인용 결정을 안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가 이제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 선고까지 해가지고 보수 우파 진영 국민의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겹쳐지면 정무적인 판단, 정치적인 오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상황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될 지점까지 왔다. 그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저 나머지 얘기는 심화 버전은 저희가 본방불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화 버전. 자, 저 박타짜 이게 이재명 대표 더 강해졌잖아요. 그러면은 앞서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더 위험한 삶이 됐다. 그 뭐죠, 모스트 데인저러스면 인 코리아 거기 덜을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가지고 영어 공부들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그걸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이 장타짜 얘기에 따르면 중도 보수 중에서 반감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 얘기인데. 국민의힘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뭐 대응할 방법은 없죠. 어떻게 해도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자, 그러면 유권자들이 만약에 중도 보수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조금 더 확장성을 보여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사실 여유가 좀 없었잖아요. 본인 문제에 대응하느라고. 때문에 대선 행보를 하더라도 그게 이제 오락가락하는 모습으로 비쳤어요. 오늘은 이 얘기했다가 내일은 또 반대편 얘기했다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여유를 얻은 게 아닌가. 그래서 당 내부의 뭐 통합 문제는 그건 작은 과제고 이제 국민적 통합을 어떻게 이룰 거냐. 거기서 중요한 게 굉장히 그 제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개헌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대안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설득을 해야죠. 중간층을 설득하거나 본인에게 좀 부정적인 여론을 가진 그런 여론층을 설득하거나 이제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방은 여기까지고요. 이 네타짜 너무 아쉽기 때문에 스튜디오 옮겨서 본방불가 1시간 동안 진행해 볼 건데 오늘 본방불가 저 아이템 예고. 지금 헌지에서는 무슨 일이 초 심화 버전 요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무죄가 났어요. 그럼 이제 대통령 파면 그다음에 복귀 두 가지 시나리오잖아요.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요 얘기 좀 집중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타짜 수고하셨고요. 5분 후에 10분 후에 본방불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